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봤습니다. 역학적 시스템, 우리 우주를 관여하는, 우리 우주에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역학적 운동과 관련된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관련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과 그 변화들. 마지막으로 생명 시스템 봤었는데요. 생명 시스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살짝 조금씩 언급되었던 얘기들이 있어요. 바로 변화. 역학적 시스템을 얘기하면서는요, 우리가 속력의 변화, 즉 운동 상태의 변화와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보존되는지를 얘기했었고요. 지구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구성 물질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물질들이 형태가 바뀌면서 어떻게 또 순환하는지,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한 직권의 운동, 직권의 변화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생명 시스템에는 생명 시스템 안에 세포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 물질 대사라고 하는 화학 반응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또한 유전 물질이 단백질이 되어 자손으로부터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계속 변화들을 보았는데요. 좀만 더 자세히 보면서 이제 그런 변화들로 인한 다양성을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야기, 화학 변화가 되겠는데요. 화학 변화를 바로 얘기하기 전에, 화학 반응들을 바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지구와 생명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들 좀만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반응이겠네요. 광합성. 살짝씩 언급했던 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지난번 지구 시스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광합성으로 인해 지구상의 대기, 기권이 바뀌었어요. 생물권으로 인한 기권의 변화 얘기했었죠. 그런 산소를 방출하는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내는 생물들이 만들어지면서 호흡을 하는 생물들, 지구상에 산소가 많아지면서 호흡을 하는 생물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호흡, 반대로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는 거 얘기했었죠. 광합성은 염록소, 그리고 호흡은 미토콘드리아. 이런 광합성으로 인해서 호흡을 하는 생물이 출현하게 되었고요. 또한 오존층도 형성되게 되었죠. 화석연료의 연소 역시 우리 지구와 생명, 더욱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갖고 온 화학 반응이 되겠는데요. 메테인과 산소가 결합하는 반응입니다. 연소란 산소가 결합하는 반응이죠. 메테인과 산소가 결합하여 이산탄소와 물이 되는 반응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전기의 발전을 배우겠지만 이러한 증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증기들이 발전기를 돌리면서 기계를 돌려요.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인류의 문명의 큰 발달, 큰 변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인류의 주 에너지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 화석연료의 연소가. 그뿐만일까요? 역사를 배웠던 친구, 옛날에 역사 배웠던 게 기억나는 친구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철기로 넘어오면서 그 철기 문명을 먼저, 철기 가공술이나 철기 문명을 먼저 이룩한 문명들이 더욱더 큰 힘을 갖고 더욱더 변화, 발전을 이룩했는데요. 철의 재련, 우리 지구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어 순수한 철을 얻어내고 그걸 가공한 문명들이 큰 발전을 이룩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랬던 어떤 꽃을 피웠던 문명들이 되었죠. 그 반응 역시 어떤 반응이냐? 산화철과 일산탄소가 반응하여 철과 이산화탄소, 순수한 철이 만들어지는 반응이었어요. 이런 반응들이 철의 재련 역시 문명 발달, 인류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가지 화학 반응을 봤는데요. 광합성, 호흡, 화석연료 연소, 철의 재련. 근데 이런 반응들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밑줄로도 써놨는데요. 광합성, 산소를 만들어내는 반응이에요. 호흡, 산소를 이용하는 반응입니다. 화석연료 연소,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고요. 철의 재련, 철광석의 산소를 떼어내는, 즉 모든 반응들이 산소가 관여하고 있어요.
이런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좀만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예시를 좀 준비했는데요. 산화구리와 탄소가 결합하여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되는 화학 반응을 준비했습니다. 산화구리 같은 경우에는 결합되면서 반응하면서 산소가 떼어지네요. 산소를 잃어 구리가 됐어요. 반대로 탄소는 산화구리에서 떼어진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됐습니다. 이때 우리가 산소를 얻는 것을 산화라고 하고요. 산소를 잃는 것을 우리가 환원이라고 얘기해요. 즉 산화구리는 산소가 떼어졌습니다. 산소를 잃었어요. 즉 산화구리는 환원되어 구리가 되었고요. 탄소는 반대로 산소를 얻었죠.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 화학 변화에서 얘기했던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각각의 반응에 관여하는 원소의 종류와 수는 같았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질량도 보존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그 얘기를 좀만 더 갖고 오면은 한쪽에서 산화가 일어난다면, 즉 한쪽에서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었다면 그 반응에 관여한 다른 물질은 산소를 잃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즉 산화와 환원은 한 반응에 있어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다음 예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화학 반응이에요. 마그네슘은 산소와 결합했습니다. 마그네슘 산소를 얻었네요. 산화되었어요. 하지만 환원된 물질이 있을까요? 분명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떤 게 환원되었을까요? 여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반응을 보기 위해 산소에서의 어떤 원소가 결합했느냐 분리되었냐가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전자의 단위로 보게 되면 이 반응에서는 마그네슘이 산소에게 전자를 빼앗깁니다. 결합이 일어나면서 전자가 마그네슘에서 산소로 이동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마그네슘은 산소와 결합하며 산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자면 산화라고 하는 반응은 지금 산소랑 결합한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었네요.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산소는 전자를 얻었어요. 산소가 환원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시 한번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을 말하고요.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요.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었습니다. 산화되었네요. 산소는 전자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화학 반응에서 산소를 환원된 물질은 산소가 되겠죠. 밑에는 은이온과 구리가 결합한 건 아니죠. 은이온과 구리가 화학 반응하여 은과 구리 이온이 되는 걸 갖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은이온은 양이온에서 그냥 원래 원자가 되었어요. 중성 원자가. 구리는 그냥 원래 원자에서 이가 양이온이 되었네요. 은이온은 전자를 얻었습니다. 환원되었고요. 구리는 전자를 잃었네요. 양이온이 되었으니까 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꼭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산화 환원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역시도 은은 전자를 얻는 환원, 구리는 전자를 잃는 산화,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네요. 그 밑에 거 첫 번째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하여 포도당과 산소가 되었습니다. 아까 봤던 광합성 화학 반응식인데요. 이산화탄소는 산소를 잃었고요. 산소가 12개였는데 6개가 됐잖아요. 산소를 잃었습니다. 환원되었고요. 물은 6개에서 12개가 되었네요. 물은 산화되었습니다. 선생님도 막 지금 입에 익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직접 하나하나씩 꼼꼼히 따져보면서 한번 반응들을 체크해 보도록 해요.
두 번째 반응은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호흡 화학 반응인데요. 포도당은 산소 6개에서 12개가 되었네요. 산소를 얻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도당이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되었고요. 산소가 환원되어 물이 되었네요. 그 밑에 메테인이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가 물이 되는 아까 봤던 화석연료 연소 화학 반응이 되겠는데요. 메테인은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되었고요. 물은 환원되어 물이 아니다. 산소는 환원되어 물이 되었네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전자 얘기를 해봐야겠죠. 좀 더 자세하게는 산화수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학원에서 배우셔서 좀 더 자세히 전자 단위까지 얘기하고 어떤 물질들이 산화 환원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와 화학 반응하여 철과 이산화탄소가 되었어요. 산화철은 환원되어 철이 되었고요. 일산화탄소는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되었네요. 이런 화학 반응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꼼꼼히 따져보면서 어떤 물질이 산화되었고 어떤 물질이 환원되었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산화 환원과 같이 또 계속 동시에 일어나는 혹은 짝으로서 존재하는 물질의 성질이 있어요. 산과 염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산과 염기 그 화학 변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통합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